분석하는 일만 보내고 보십시오. 질문 좀 찾아보세요, 미리. 네, 몇 번 볼까요? 질문. 986번. 너는? 85번. 너는? 책이 안 배우고 있어. 질문해야지, 질문. 985번 먼저 할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자.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하자. 이때 A-B의 값이 3일 때.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A-B가 3이라고 있으니까 A가 4고 B가 1인 거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가 5고 B가 2인 것도 가능하겠네. A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괜찮아? 보시면 알겠지만 A 같은 경우는 총 몇 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5회 주사위를 몇 번 던질 때 5번 던질 때. 그래서 여기 A를 계산하는 A가 4라는 건 총 5회 중에 몇 번? 4번. 무슨 수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5번 중에 몇 번? 4번 홀수가 나와요. 얼른 오세요. 얼른 앉아 올라요. 그래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홀수가 나올 확률은 주사위가 6개 눈이 있는데 그 홀수가 3개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되겠네. 그지? 그래서 2분의 1이 몇 번? 4번. 그 다음에 짝수가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고 나면 32분의 5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이제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참고로 A-B가 3이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중요해요. 얘는 지금 동전을 몇 개 던져? B가 1이라는 건 총 4회 동전을 던져서 뭐가 나오는 횟수인 거야? 한 번 앞면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4번 중에 몇 번? 한 번 앞면이 나와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한 번 나오면 되고요. 뒷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나머지 3번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6분의 4가 되겠네요. 이거 됐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돼? 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A가 4면서 동시에 B가 이겨야 A 빼기 B가 3이 될 거 아니야. 985번 문제 본 거 맞아? 그래서 이거 두 개 뭐야? 곱하는데 야 이거 숫자 너무 크겠다. 얘는 2의 5제곱이 별로 안 크네. 이건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면 2의 9제곱 그러면 512분의 얼마? 20. 약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에 해볼게요. 됐니? 밑에 같은 경우는 A가 5고 B가 2가 나와야 이제 A 빼기 B가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5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회 중에서 총 5회 중에서 몇 번? 5번 무슨 수가 나오면 돼? 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중에서 5번 홀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5번 나오면 돼요. 그래서 32분의 얼마인 거야?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2라는 거 동전을 총 몇 회 던져서 4회 던져서 그 중에서 몇 번? 2번 뭐가 나오면 돼요? 앞면 나오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4번 중에서 2번 앞면이 나오면 되는데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몇 번? 2번.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 되면 나머지 2번 채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 마저 하시면 얘는 16분의 6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얘네들도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야지 A가 오면서 B가 2가 되고 빼면 3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두 개 동시에 곱하니까 512분의 6. 그래서 요거 이 위아래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해? 더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512분의 26인데 약분 한번 해주시고 나면 256분의 13 하고 답이 나오나 봐. 근데 얘 잠깐만 나 이거 잘못됐나? 4번 중에서 내가 선생님이 하나를 뺐어요. 뭐가 빠졌냐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걸 안 했네. A가 5고 3이고 B가 빵만 나와도 되죠. 이거 하나 빠졌네. 사실 순서대로 얘가 1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A가 3인 거는 총 몇 회 중에서 5회 중에서 몇 번? 3번 홀수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거는 5번 중에서 3번 홀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3번. 그럼 나머지 2번은 뭐가 나와야 돼요?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도 32분의 10. B가 0인 건 총 4회 동전을 던지는데 그 중에서 몇 번? 빵번 앞면이 나와요. 그래서 4번 중에서 빵번 앞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빵번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괜찮아?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또 2분의 1인데 그럼 나머지 4번 다 채워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6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얘들도 곱해주면 512분의 10. 그럼 다 더해주면 512분의 36. 그러면 4로 나눠주시면 128분의 9. 우리 둘이 더하면 137 하고 기분합니다. 별건 없어요. 여기가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일직선적이다 보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야 좀 여러 번 시키는 뭔가 조건을 제시할 뿐인 거다. 질문자야. 잘하자. 알겠어요? 네. 또 질문. 너 질문 없어? 숙제 안 했어? 큰일 났네. 배규현 씨도 숙제 안 하시죠 요즘에? 몰라. 그러니까 뭐 보고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은 하죠. 아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낸 줄 알았는데. 저씨. 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요. 그럼 986번 할게요. 지우개.
상사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했다. 이 상자를 3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를 m,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하자. 야, 근데 얘는 이거 아니에요? 총 3번 던지잖아. 그럼 2가 나오는 횟수를 만약에 n이라고 하자면 2가 안 나오는 횟수는 3번 중에서 n번을 뺀 나머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m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i의 절대값 n-n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 n-n이라는 건 뭐라고 써보는 거야? n 대신에는 3-n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n에서 3-2n이 되는 거네. 그러면 절대값 3-2n이 되는 거고, 여기 참고로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n은 0부터 어디까지 가는 3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i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i 거듭 제곱은 보시면 알겠지만 i를 1제곱하면 당 i고요. i를 제곱하면 i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를 3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됐고요. i를 4번 제곱하시면 2이 됐었죠. 그럼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얘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값 전체가 얼마가 된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절대값 3-2n이 3일 때를 원해요. 그러면 3-2n이 정말 그냥 3이어도 되고, 그다음 3-2n이 뭐가 돼서 나오는데? 마이너스 3 돼서 나와도 되고. 뭐 예쁘게 정리하면 요건 n이 얼마일 때인 거야? 0일 때이고, 요건 예쁘게 정리하시면 n이 3일 때가 되겠네요. 그럼 n이 0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몇 번 던져요? 3번 던지죠? 그 중에 몇 번? 빵번 2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3번 중에서 몇 번? 빵번 2가 나와요. 자,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네, 4분의 1이 되겠죠? 2가 나올 확률. 총 4면체라 면이 4개인데 그 중에 2는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인 거예요? 4분의 3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이 빵번 나오고요. 사실 안 써도 되는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3 나머지 3분이 다 나와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64분의 27.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3번 중에서 몇 번? 3번 다 2가 나와요.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3번 다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2가 아닌 건 빵번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4분의 당 1이 되겠고, 둘을 더하시면 64분의 28이 되겠고, 4로 나누시고 나면 16분의 7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횟수 정하는 연습 좀 하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뒤에는 생각하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되겠지만, 계산을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계산은 없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또 그냥 너무 춤을 추고요. 매우 놀리고 싶다. 격렬하게 놀리고 싶다. 네, 990 몇 번? 1번이요. 991번이네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점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을 얻는다. 동전을 8번 던질 때, 그 다음에 4번 던질 때 정수의 합이 2점이고 8번을 모두 던진 후에 총점이 0점이 될 확률은? 네, 상황이 좀 특이하네요. 8번 던졌을 때 4번 던졌을 때까지는 합이 얼마라는 거야? 2. 그 다음에 8번을 다 던진 다음에 결국은 몇 점이 된다는 얘기야? 빵점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총 1회에서 몇 회까지 진행해? 4회까지 진행했을 때 몇 점이 나는 거예요? 2점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보니까는 앞면이 나오면 1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이니까 뭐 기준은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 총 몇 회가 되는 거야? 총 4회가 진행이 되는 거고. 괜찮아? 선생님 앞면으로 할게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뭐 R번이라고 하자면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돼? 4-R번이 나와야 되겠죠. 총 횟수라는 게 지켜진다는 건 하나씩 주기. 그럼 점수는 어떻게 되겠죠? 점수는 1점씩 R번 받았을 거고, 맞아? 마이너스 1점씩 4-R번 받았겠죠. 예쁘게 좀 정리하니까 2R 마이너스 4점이 되겠고. 그래서 그 점수가 몇 점이길 원하는 거야? 2점이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R이 얼마일 때라는 거야? R이 3일 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뭔 거야? 앞면이 몇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뒷면은 한 번 나오면 2점 나온다. 왜 이거? 자, 그러면 총 4회 중에서 이제 소리가 연결되겠네요. 총 4회 중에서 그러면 몇 번? 3번 뭐가 나오는데 앞면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요. 물론 뒷면을 기준으로 상관은 전혀 없어요. 식은 전혀 아니 식이 조금 달라지면 계산 결과는 똑같아. 알겠니? 그럼 계산은 어떻게 돼? 4번 중에서 몇 번? 3번 앞면이 나와요.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몇 번? 3번. 그 다음에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데 나머지 한 번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6분의 얼마? 4가 되겠죠. 약분은 좀 이따 합시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결과. 그 다음 이제 몇 회부터? 5회부터 8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최종 누적 점수가 몇 점이면 빵점이거든. 누적이에요, 누적.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누적. 그럼 이미 몇 점 받아놨어? 2점을 받아놨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나머지 회차에서 몇 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말은 이렇게 쓰게 죄송합니다. 누적 점수가 빵점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5회에서 8회 사이에는 몇 점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점이 최종적으로 나와주셔야 누적으로 빵점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총 횟수는 똑같이 몇 회야? 4회인 거고 그 중에 앞면의 횟수는 R이라서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두 문자는 다른 문자로 쓰는 게 맞기는 해요. 알겠니? 물론 R로 쓰는 것도 다 틀리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S라고 하겠습니다. R 뭐 T번이라고 합시다. T번 됐어요? 앞면에 T번 나왔어.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돼? 4-T번 나오겠죠. 그래도 점수는 똑같아. 점수는 1점씩 T번 받았을 거고 맞아? 마이너스 1점씩 4-T번 받았을 테니까 점수를 계산하시면 2T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몇 점이길 원하는 거야? 마이너스 2점이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T가 얼마라는 거야? T가 1. T가 1이라는 건 4번 중에서 몇 번? 한 번 앞면이 나오는 거야. 4번 중에서 한 번 앞면이 나와요.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게 한 번. 뒷면 나올 2분의 1 나오면 3번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16분의 4가 되는 거야. 1회에서 4회, 이어서 5회부터 8회까지 연장돼야 되는 거지 쭉. 그러니까 이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네. 그러니까 두 확률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곱하려면 약분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약분한 거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곱하면 최종적으로 16분의 1 이런 윤활경 안 풀어볼 거예요 윤활경? 몰래 이해 갔어요? 질문 찾으세요. 다음 몇 번? 에이 그냥 실망이야. 사실 시험 보면 아마 요런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이게 몇 번 점수랑 이제 횟수를 어떻게 맞출 건지 연습을 하셨는데 시기 구조 거의 비슷해요 매번. 그거 좀 따라서 해보셔도 어떻다. 충분히 푸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걸 연습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앞면이든 뒷면이든 기준을 하나를 정하시면 되는데 뭐 보통 문제 풀 때 앞면이 편하긴 하고 오케이? 문제 처음 얘기한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좀 편하긴 하다. 됐어요 찬일 씨? 네, 다음 몇 번 할까요? 907번. 선생님 칠판 지운 동안 빨리 읽어보시고 쓰시는 분들 빨리 왔어요. 지금 되나요? 이거 실판은? 다 썼어? 무슨 얘기 하셔야 되고요. 907번이랍니다. 흰색이 3개 있고 검은색이 1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 것 같고 자, 흰 공이 나오면 X축 방향이 1만큼, Y축 방향이 1만큼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그래서 이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1,4에서 출발하는 점 P와 6,1에서 출발하는 Q가 어디서 어떤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같은 지점에 있어야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몇 회 진행해요? 총 5회를 진행해. 그러면 여기 문제가 말하는 대로 흰색이 나오면 흰색이 나오는 횟수를 본 거야. R1이라고 쳐.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됐어요? 그럼 검은색은 자연스럽게 몇 번 나오겠어요? 그렇죠. 5-R1 나올 테고. 그러면 이때 X좌표는 얼마만큼 변하는 거야? X좌표는 흰 공이 나오는 횟수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1씩 R1 움직였을 거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P구나. 잠깐만 미안합니다. P랑 Q가 따로 움직이네요. P부터 봅시다. 그럼 P의 X좌표랑 Y좌표는 어떻게 되는지 P 원래 X좌표가 얼마야? 1이지. 근데 흰색이 나올 때마다 X쪽으로 몇 칸 간다는 거야? 한 칸 간다는 거니까 1 곱하기 R 칸 움직였겠죠.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도 Y좌표가 원래 얼마였어요? 4죠? 4. 근데 얘도 Y축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네요. 그럼 1 곱하기 R만큼 이동하는 거지. 그다음 최종적으로 P의 좌표는 R 플러스 1, 4, R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Q의 X좌표는 Q 원래 X좌표가 6이었죠.
근데 이거 검은색이 나오면 마이너스 하나 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씩 몇 번? 5 마이너스 R번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Q의 Y 좌표.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설명만 들으면 당연히 맞는 말이야. 당연히. 문장에서 이랬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쓰고 나를 좀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들으면 그냥 다 똑똑똑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여기? 자, y좌표가 이미 얼마야? 0이죠 얘는 0. 근데 검색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몇 칸만큼? 두 칸씩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두 칸씩 5 마이너스 r번 움직였겠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p라고 씁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q 좌표는 r 플러스 1, 여기는 똑같네요 결국은. 그 다음에 얘는 10 마이너스 2r. x좌표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똑같아.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돼? y좌표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y좌표 같다는 건 r 플러스 4랑 뭐랑 같은 거지. 그렇지. 10 마이너스 2이랑 같다는 거고 3, r이 6이라는 얘기고. 그럼 r이 얼마나 나는 거야? 2라는 얘기지. r이 2니까 결국 흰색이 몇 번 나온다는 거야? 2번. 검은색은 3번 나왔니? 그렇지. 그럼 스토리 완성됐네. 5번 중에서 몇 번? 2번. 무슨 색이 나오면 돼요? 흰색이 나올 때 찾아나가. 오케이.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똑같잖아요. 연습하시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야. 여기까지 쓰시고 계산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 쓰시면 될게요. 계산 마무리하시면 어떻게 돼? 5번 중에서 몇 번? 2번 흰색이. 그리고 이것도 끊어야 돼. 횟수 계산하는 데랑 확률 계산하는 데랑 이제 분리를 좀 하셔야죠.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확률 계산하면 5번 중에 몇 번? 2번 흰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 거야? 4개 중에서 3개인 거지. 우리가 사실은 읽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살짝 안 읽고 지나간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공을 꺼내서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하고 뭘 한대요? 다시 그러죠, 줄 치셔야 돼요.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죠. 그럼 이거 첫 번째 뭐가 나왔든 두 번째 나오는 거에 영향을 줘, 안 줘? 그래서 이거 각각이 뭐다? 독립이라는 건 사실은 알고는 읽고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뉘앙스 앞에 이제 총 몇 회부터 몇 회라는 뉘앙스 나오면 99% 이렇게 풀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읽는 연습은 하도록 하자. 알겠니? 그래서 흰색이 나오는 게 4분의 3인데도 몇 번? 2번. 그러면 검은색이 나오는 건 4분의 1인데도 몇 번? 3번. 2의 10점보다 1024분의 10 곱하기 9여서 90. 약분하면 512분의 40. 그거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또 질문? 그래도 거의 990번 아픈 것 같은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다시 하시고. 맞췄어? 그다음에 여기 되게 빨리. 연습해, 나경나경. 아마 기말이 좀 빡센 거고요. 중간은 상대적으로 좀 단어들이 쉬우니까 연습을 좀 잘해서 점수를 좀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수나 등급을. 알겠어? 시험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점수가 딱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 알겠니? 근데 상대적인 등급이나 등수라는 게 있잖아. 그치? 중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시험 보고 나서 점수 때문에 멘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니? 내가 예전에 몇 등이었는데 지금 현재 몇 등이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또 몇 번 할까요? 1001번? 써보세요. 써보셔도 돼요. 쓰셨나요? 지울게요. 1001번. 빨리 문제부터 읽어보시오. 이 문제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잘 읽어놔야 설명하는 게 내가 아까 봤던 개를 이렇게 식으로 쓰는구나.
여기 보일 거 아니야. 아, 1번. 흡연기가 A 정사각형 ABC를 따라서 움직이는 키가 있다. 한 개의 저기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칸.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다. 주사위를 6회 던졌을 때 A에서 출발한 점이 꼭지점 B에 가 있을 확률이라고 할게요. 괜찮니? 이거 일단 총 얘도 몇 회야? 총 6회. 자, 근데 여기서 상황이 뭐야? 짝수냐 홀수냐 아니에요? 그럼 짝수가 R번 나온다고 치면 홀수는 6-R번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은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냥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이니 물론 상관없어. 얘는 사실 문제가 처음에 이유가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두 칸이 먼저 나오니까 사실 그걸 플러스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아? 근데 그냥 나는 또 괜히 이렇게 하면 헷갈릴까봐 이거 그냥 플러스 방향. 괜찮아? 약속을 느는지 정하면 돼. 이거 플러스 방향을 치고 거꾸로 가는 거 마이너스 방향으로 치자면, 자, 얘가 짝수가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두 칸씩 이동하는 거야. 거꾸로니까. 괜찮아? 몇 번? R.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홀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괜찮아?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한 칸씩. 몇 번? 6-R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3R 칸 움직인다니까. 6-3R 칸. 됐어요? 이것도 알고는 있읍시다. 얘는 R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0부터 9까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0 넣으면 얼마야? 6부터 6 넣으면 마이너스 12까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종 마이너스 12칸, 거꾸로 12칸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칸까지? 6칸까지 가능하구나는 알고 있어야 이게 몇 바퀴 도는 것까지 다 셀 수가 있어. 그러면 B 어디에 와야 돼? B에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볼게요. 플러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움직이면 C까지밖에 모르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 B에 오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음수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 나오나? 어쩔 수 없죠. 거꾸로 없어. 거꾸로 움직이는 걸로는 하나, 둘, 죄송합니다. 아까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자, 플러스 방향으로 하려면 일단 몇 칸 움직여야 돼? 하나, 둘, 세 번. 미쳤어. A에서 출발하죠. 하나, 둘, 세 칸 움직여야 되지. 일단 첫 번째는 플러스 세 칸 움직여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6-R이 그랬을 때 첫 번째 6-3R이 얼마인 경우 3칸 움직여도 됩니다. 그럼 이제 넘기면 R이 얼마일 때? 1. 괜찮나요? 테스트 삼아 그냥 한번 해볼게요. R이 1이면 여기가 1이고 얘는 얼마야? 5지? 그러니까 일로 한 칸 간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음수가 두 칸씩 몇 번? 5번 움직이고. 숫자 이상. 반대로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한 번이니까 음수 방향으로 몇 칸? 하나, 두 칸 이동한 거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몇 칸 이동하는 거야? 5칸 이동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기동해서 비교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거 순서는 뭐야? 좀 뒤죽박죽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로 플러스 한 칸 일단 이동했다가 플러스 하나, 두 칸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짝수가 한 번이었으니까 거꾸로 두 칸 이동했다가 괜찮아? 그럼 남은 게 이제 몇 개 남았어? 3회 남았지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왔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야? 순서는 뒤죽박죽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면 최종 위치는 어디다라는 거 B라는 거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이가 한번 있어요. 또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냐면 이제 거꾸로 움직여 볼까요?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움직여보죠. 근데 실수 하나 있죠. 거꾸로 한 칸만 이동해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뭐예요? 그러면은 6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이 경우에는 R이 얼마가 돼? 7이 되는데 야 우리 아까 이게 정리를 지금 정했네. 총 6번밖에 못하는데 7번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하면 탈락. 됐어?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움직여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세 번째는 6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5번 움직여도 돼요. 그러면 넘기고 이게 뭐야? 12이 말이 돼? 이게 안 되네요. 괜찮아요? 뭐지? 왜 숫자가 뭔가 이상하게 했어. 6마이너스 3R입니다. 3R 2R이 없었네. 쏘리. 다시 해보고 뭐가 좀 이상하게 했어. 6 마이너스 3R이 괜찮아? 마이너스 한 칸 움직여보자. 그럼 넘기면 3R이 7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러면 정수가 나와 안 나온다? 탈락. 6 마이너스 3R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넘기면 3R이 11이네 또. 이것도 틀렸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몇 칸 추가됐어요? 마이너스 4칸 추가됐지? 왜냐면 한 바퀴 돌 두개 몇이기 때문에 4기 때문에. 괜찮아? 그럼 다음 보고 있어. 네 번째 6 마이너스 3R이 마이너스 9인 거. 그럼 이때는 3R이 15고 그럼 R이 얼마? 5인 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마이너스 14인데 이거 최대가 마이너스 12까지밖에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진 않고 이렇게 두 개 보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총 6회 중에서 몇 번? 총 6회 중에서 한 번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6번 중에서 한 번 짝수 나와요. 짝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세극에 한 번. 그러면 나머지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은 몇 번? 5번. 그래서 2의 6제곱이니까 64분의 6로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는 6회 중에서 몇 번? 5번. 그러면 6번 중에서 5번 나와요. 2분의 1이 5번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에 한 번 나오면 되겠고. 그러면 이것도 64분의 6이 되겠네. 64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12분의 3 정도 되겠네. 됐어요? 구조를 일부러 다 동일하게 맞춰서 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하게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집에서 꼭 2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꼭 2번 연습하세요. 현진이 이해 갔어요? 유난히 수업 안 했어? 질문이 왜 없어? 저 처음 이번 모르는 써가지고 다시 풀어드릴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오늘은 통계 쪽 진도 나갈 건데
너네 시험 범위가 이항 시험 범위 안 모르지? 그거는 수능 평가인데 우리 시험 범위 있었어? 그랬구나. 아 맞아. 미안해. 오늘 시험이 올해라 깜빡하고 있었어. 조금만 그 이해한 거까지. 오케이. 그럼 요거 입 집어넣으시고요. 입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안 돼요. 불법이에요. 딱 요 다음 단어는 이제 마지막 단어는 시험 범위거든요. 아니다. 다음 단어까지. 두 단어구나. 자, 가봅시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진도는 이제 다 마무리가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재 정리를 할 건데, 오케이? 숙제를 너무 안 해오시는 분들은 숙제를 시키는 보험을 좀 하게요. 알겠니? 와서 좀 숙제를 좀 합시다. 질문하면서요. 선생님, 아셨나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래도 결석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 보강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그때 못 물어봤던 거 좀 풀면 되고, 윤학교는 그냥 오시고요. 넌 숙제 다 해도 돼. 넌 질문을 따로 하러 와도 돼. 알겠니? 왜냐면 그 선생님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 있으셔가지고 가끔 질문을 바로 하고 싶은데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급하면 나한테 와서 질문해도 되고 질문 풀이를 하러 와도 되고. 알겠니? 발동했다고 뭐 예, 버리는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듣고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윤학이 그냥 오세요. 알겠어요? 왜 꼭 꺼내고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안 돼요. 진정하세요. 이때 아니 내가 너 언제 그리 교무실에 쓰면 빽빽 아니거든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뭐라고 막아도 세상 억울한 얼굴만 할 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기아형한테 엄청 한풀이를 하시겠네요. 냉동 먹는 거. 냉동 어디서 먹는 거야? 맛있어? 맛있는 데가 있어? 비비지야? 그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말 안 해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그리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별량부터 봐야 되는데, 이 별량이 이게 뭐냐면, 이산적 별량과 이산적 별량이라는 게 있고요. 연속적 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산적 별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셀 수 있는 개념이면 이산적 별량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어떤 상태? 보통이에요. 이거 무조건 아닌데 셀 수 있는 별량들 있죠?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산적 별량이고 뭐 정확히 말하면 간격 일정한 수의 범위들은 다 되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 보면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쉽게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 수 있는 별량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그 개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은 횟수. 점수 좀 했는데 등등 개수나 횟수 요런 애들 있지. 특별한 애들 잘 안 나오니까 요런 아주 충분해. 자, 그 다음에 연속적 별량이라는 건 이 셀 수 없는 애들이야. 근데 셀 수 없는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흔히 위로 나타내지는 데 있죠? 범위로 표현되는 거. 범위로 표현되는 별량이 대표적인 연속적 별량. 근데 이 범위로 표현되는 별량 중에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면 키가 의외로 범위로 표현되는 별량이에요. 키. 오케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키 말고 길이로 할까요? 길이 아니라 뭐 키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무게. 뭐 예를 들면 몸무게 같은 거. 귀라고 쓰는 건데 키예요. 키. 됐어요? 키나 뭐 무게 이런 애 있지. 그 다음에 뭐 시간. 요런 거 다 뭐야? 연속적 별량입니다. 의외로. 선생님 저는 키가 딱 180인데요? 이럴 수 없어요. 알겠니? 왜냐면
이 180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 얘가 180인 눈금이고 얘가 175인 눈금이고 눈금 찾을 수 있겠지. 실제로 보면 이게 선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거 확대를 쫙 해보자 이거야. 엄청 크게. 괜찮아? 그럼 여기 180이라는 위치가 눈금 확대하면 이만하게 보이겠지. 오케이? 그럼 180이라는 건 정확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냥 다 몇으로 치자는 거야. 180이라고 칩시다 라고 하거든.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키나 무게 같은 거는 뭐야? 그게 셀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야. 알겠어? 혹시나 헷갈릴까 봐. 자, 그래서 여기 유형 1번입니다. 세 문제니까 얼른 풀어보세요. 지금 얼른. 세 문제 다 얼른. 시간은 1분 드릴게요. 빨리 하세요. 나경이 꼭 한 문제 시켜야겠다. 아, 너무 좋아 죽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자, 가볼까요? 2017번은 배돌이. 탈락입니다. 네. 네, 1번입니다. 볼게요. 다음 중 1017번이야. 다음 중 이상률 변수가 아닌 것은 1번 어느 즉 강수 량 줄치세요. 이 량이라는 건 뭐 무게나 리터 이런 거지. 이런 거 다 연속적 변량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신발 치수는 좀 달라요. 왜냐면 신발 치수는 275 딱 떨어지잖아. 아니 이게 숫자가 써 있잖아. 270, 275 이렇게밖에 안 써있잖아. 좀 억울한 거 알겠는데 뭔 말인지 알겠니? 키는 그래서 173.5도 있고 177.1도 있고 맞아? 좀 더 디테일하게 읽으면 173.253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 그걸 너 그냥 퉁 묶어서 이러면 너 그냥 185 쳐 이러진 않잖아.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어때?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250, 다음 255, 다음 250, 260,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정해져 있지. 맞습니까? 알았어요. 억울한 표정 알겠는데 이거 써놓으세요. 알겠죠? 좀 나도 의외에 가서 진짜 당황했네. 체크해놔. 신발 치수는 다 거의 써놔. 너네 신발 치수에 맞추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260 다음 265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간격이. 그치? 요런 애들은 이산적이라고 해요.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헷갈릴까봐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산적이라는 게 개수니까 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도 셀 수 있지만 사실은 범위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것도 가능해요. 0. 그 다음 단위는 바로 0.5야 그냥. 그 사이가 없어.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1이야. 그 다음은 1.5야. 그럼 간격이 어때? 일정하게 변하죠. 그리고 그 사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안 해? 해석 안 하지. 원래 이런 걸 이산적 변량이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이런 건 문제로 나오지는 잘 않아서 되게 언급을 굳이는 안 했는데 아주 치사한 건 아니고 5번 동그라미처럼 약간 이렇게 예외적 한 문항을 넣을 수 있으니까 줄쳐서 5번을 따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해가겠습니까? 이런 학문적인 얘기까지 하려고 좀 그런데 자 1018번 그래 배규현 계속해 누구누구 1018번에는 4번이 맞아요. 그래요. 억울하시겠네요. 1017번 지가 길이가 아니라고 키도 연속적인 분량이라고 해놓고 근데 이건 내가 치사한 게 아니라 문제가 치사한 겁니다. 알겠어요? 오라를 걸지 마시고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닌 거니까 이상 확률 변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수명 같은 경우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길이에 해당하겠죠. 기온도 온도인데 온도도 여기에는 들어가. 시간 여기 온도도 써놓으면 꽤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금으로 보는 애들 있지. 눈금이나 자나 이렇게 보는 애들. 그런 데는 대부분 다 연속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치수 빼고요. 그래서 옷도 옷의 크기도 사실은 이런 거잖아. 뭐 예를 들면 뭐 S 스몰에서 미디움 L로 가서 맞니? 라지로 가고 X 라지로 가고 이런 식이지. 그런 것들도 이산적이라고 해. 옷의 치수가. 알겠습니까? 구분은 좀 하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그냥 조건 없는 길이나 이런 애들은 다 연속적이야. 알겠니? 근데 이제 신발 치수나 옷 같은 경우 옷 사이즈는 그 내가 진짜 맞춤 옷을 하지 않는 나는 옷가게 가서 입을 수 있는 건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44냐 55냐 66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사이에 옷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건 이산적인 거야. 괜찮아?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M이냐 L이냐 X 라지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치? 그 사이에 옷 살 수 있어 없어? 저 이거 샀는데 바지가 너무 긴데요. 이거 좀 줄여주시면 안 돼? 아니 줄여주시면 돼. 이거보다 그러니까 M과 L 사이 사이즈 주세요. 이런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산적이다. 그치? 치사하게 그런 물음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알아는 보라고 알았지? 모르잖아. 1번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019번에는 저기 윤하경 확실해요? 답글 기회 줄게요. 빨리 생각해봐. 창피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깝다. 내 표정을 봐버렸네. 네,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네. 안 넘어가네. 네. 기억 니은이고요. 뭐야? 적힌 수잖아. 그치? 이거 빼박인 거 같고. 기억은 양, 적설, 양 이런 거 다 치수로 재는 거니까 재는 거죠. 재는 애들. 그 다음에 시간도 연속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뭘 배울 거냐면 확률 분포라는 걸 여기서 배울 거예요. 확률 분포라는 것을. 근데 확률 분포를 배우는데 이 변수에 따라서 분포하는 게 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걸 확률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괜찮니? 셀 수 없는 걸 확률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 괜찮아?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이산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요. 이게 우리가 초기에 처음에 배울 애야. 이산확률 분포라는 게 있는데 뭐 디테일한 설명 좀 이따 쓸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확률 변수가 뭐인 애들? 확률 변수가 이산적 별량인 친구, 이산적 별량인 확률 분포 있지? 그런 애들 이산확률 분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어서 배울 건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얘는 당연히 확률 변수가 무슨 별량인 경우? 연속적인 별량인 경우에 사용을 해. 괜찮니?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누가 들어가면 이제 이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처음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별표까지 치진 않을게요. 왜냐면 또 배워야 되는 연속 확률 분포가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쓰시죠. 좋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우는 게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건데 일단 그냥 눈으로 한번 볼게요. 거기 여러분들 이 212쪽에 바로 1번하고 거기 확률 질량 함수라고 써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써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쓱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떻습니까? 좀 확 와닿지가 조금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좀 실질적인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확률 분포라는 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5번 던지기로 했어. 괜찮니?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세요 하면 그냥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것만 계산했어. 2번 나오는 것만 계산하면 되죠. 맞니? 근데 이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동전을 5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앞면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빵번도 있고, 한 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아, 너무 많다. 동전 3번만 던질게요. 동전을 3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게 빵번도 있고, 맞아요? 한 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치?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확률은 그 중에서 시키는 것만 골라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이 확률 분포라는 거 내가 이런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있지. 모든 상황에 대한 확률을 다 하나하나 계산하는 걸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런 거야? 확률 분포라고. 괜찮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많이 해요. 아까 선생님 예를 든 것처럼 동전을 3개를 던져서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라는 말씀. 너무 중요해. 확률 변수라는 말씀. 여기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말. 괜찮니?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그 확률 변수를 보통 우리는 라지 x라고 씁니다. 괜찮아? 요때 확률 분포를 나타내 주세요. 괜찮아?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확률 변수 별량이죠. 일종의 확률 변수가 뭐야? 지금 개수지? 그래서 이거 무슨 별량인 거야? 이산적 별량인 거네. 얘는 그 특성상. 그래서 이산적 별량의 확률 분포라서 이름이 이산확률 분포인 겁니다. 오케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나타내고 싶어? 이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싶다고 했지? 만약에 문제가 확률이 문제였다면 3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앞면 나올 확률 2회 하고 끝이야. 괜찮아? 근데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계산하겠다고 했지. 근데 그 모든 케이스라는 건 뭘 기준으로 해석하느냐?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거야.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의 개수가? 앞면의 개수가 확률 변수지.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 뭐가 확률 변수인지는. 야, 그럼 내가 동전을 3번 던져. 그럼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건 몇 번부터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확률 변수라는 건 내가 동전을 3번 던지잖아. 그치? 앞면의 개수잖아.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그렇죠. 큰 것부터 세도 되고 사실은 작은 것부터 세도 상관없지만 보통 작은 것부터 세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놓치는 게 빵번을 놓치더라고요. 빵번이 될지 안 될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앞면이 몇 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 몇 번 나올 수도 있어? 2번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음에 3번 나올 수도 있지. 이게 뭐야? 모든 케이스인 거 인정? 확률 분포라는 건 이 모든 케이스 다 계산할게요 라는 게 확률 분포라는 거야. 그럼 모든 케이스를 다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빡센 애들은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확률을 배웠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낮아지는 거야, 살짝. 물론 그거 중에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높지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한 0일 때, x가 0일 때 우리가 무슨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x가 0일 때, 즉 앞면이 몇 번 나올 때, 빵개 나올 때 뭘 나타내는 거라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그치? 여기다 뭘 쓸 거야? 확률을 쓸 거야. 확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애는 뭐다? 확률이다. 근데 그 확률이라는 표기로 이렇게 쓸 거야. P. 우리는 앞으로 확률을 P라고 표기해. 괜찮니? 대표적인 확률 표기 방법이야. 물론 맨날 P는 아니지만 보통은 P라고 쓸 거고요. 옆에다 이런 기록 좀 쓸게요. 라지 X는 스몰 x라고 쓸 겁니다. 괜찮아? 라지 X는 당연히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 변수. 괜찮아? 그리고 여기 스몰 x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스몰 x는 야 x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좀 변하지. 그래서 얘는 그때 변하는 값에 따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의미적으로 해석하자면 x가 얼마일 때 확률인 거야? 0일 때의 확률인 거야. 확률 변수가 0일 때 확률이야. 괜찮아? 그럼 이거 3개 중에서 앞면이 빵개 나오는 거니까 표본 공간을 일단은 8분의 1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동전을 몇 개 던지니까 3개 던지니까 표본 공간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앞면이 빵번 나왔다라는 건 다 뒤 나온 거지.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있으실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저 독립시험으로 이상하면 안 돼요? 될까요? 돼요. 알겠어? 돼. 알겠니? 독립시험으로 돼. 세 번 중에서 몇 번 빵번 앞면 나와요. 앞면이 나오는 게 얼마인데 2분의 1인데 몇 번?
빵번. 그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3번 표준 값은 어떻다? 똑같기는 한데 선생님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했어. 초기에는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이잖아. 그럼 얘도 8분의. 야, 앞면이 한 번 나오려면 앞, 뒤, 뒤던가. 뒤, 앞, 뒤든가. 괜찮아? 뒤, 앞이든가. 몇 번? 3번 나오겠지? 물론 독립식으로 계산해도 결과 똑같아요. 참고로. 그럼 얘는 얼마겠어? 얘도 8분의 3일 거고요. 선생님 그냥 계산할게요. 얘는 8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얘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가 얼마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얘는 x가 2일 때 확률 하고 쓰시면 되고요. 오케이? 뭐 얘는 x가 3일 때 확률 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이 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라고 했죠? 그럼 밑에 있는 확률은 모든 확률이라는 얘기인 거겠네? 그럼 이 확률을 다 합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산화율 분포를 지금 선생님이 뭘로 나타냈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표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 이산화율 분포 표라고 부릅니다. 이산화율 분포 표. 이산화율 분포는 사실은 이거 뭘로 나타낼 때 계산이 편하다? 표로 나타낼 때 계산이 편하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근데 선생님 이거를 표로만 나타내나요? 아니에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일단 쓸게요. 선 이제 개념을 던지고 후 설명하고 할게요.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얘를 표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표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그 값 나오는 걸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확률 분포를 뭘로 나타낼 거? 식으로 나타낸 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괜찮아?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걸 뭐라 불러? 이산확률 분포 표라고. 괜찮아? 요 들은 사실은 얘가 얘처럼 쓸 수 있고 얘가 얘처럼 쓸 수 있는 거는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야.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식이잖아. 얘는 식. 덜렁 식으로 하나 써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해석할 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그걸 우리 뭘로 만들어서 부를 거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부시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로 궁금한 건 뭐겠어요? x가 궁금해요? 확률이 궁금해요? 확률이 궁금하거든. 괜찮아? 그래서 그 식이라는 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p 라지 x는 스몰 x, 즉 뭐에 관한 식? 확률에 관한 식.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이제 x에 관한 어떤 식이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꼭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식을 쓰면 얘를 확률 질량 함수,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질량 함수 식으로 나타내면 p 라지 x는 스몰 x인데 이거 우리 아까 뭘로 계산 가능하다고 했어요? 독립식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했지. 얘는 3번 중에 몇 번? 빵번. 얘는 3번 중에 한 번. 얘는 3번 중에 2번. 얘는 3번 중에 3번. 그래서 얘는 식으로 쓸 때는 3번 중에서 몇 번? x번 앞면이 나와요. 괜찮니?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맞아? 그게 몇 번? x번. 오케이?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몇 번? 3-x번 하고 식으로 쓰실 수 있는데 이걸 어차피 나중에 뭘로 환산해야? 표로 환산해야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 뭐 평균을 거든 뭐 시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으면 그걸 나중에 뭐로 만들어서 주로 풀 거다? 표로 만들어서 풀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말이 어려워서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간단합니다.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 전체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걸 뭐로 나타내는 거?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맞아? 뭐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근데 식으로 나타내는 건 좀 빡세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식으로 있는 거 결국 뭐로 만들 거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풀 거기 때문에 아직 물론 나중에 난이도가 좀 꼭 올라가게 되면 식 만드는 연습도 좀 더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에 좀 더 집중해서 일단 배울 거다? 표에 집중해서 먼저 배울 거다.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식 외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은 되게 다양해요.
이쪽 색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상률 분포 표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뭘로 나타낸 거? 표로 나타낸 거. 괜찮아?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확률 변수가 x1, x2, x3, 이렇게 뭐 xn까지 있을 거고 괜찮아? 그에 대한 확률이 P1, P2, P3 여기다 놔서 Pn까지 있을 거고 그럼 그거 합한 건 항상 얼마야 한다는 거고 1이어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특징 첫 번째 PI라고 했습니다. PI는 참고로 확률이에요. 확률. 여기 있는 확률 숫자들 괜찮아? 그럼 이 PI들은 최소 얼마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뭐를 넘길 수 없어 당연히 확률이니까 1을 넘길 수 없습니다. 괜찮아? 확률 음수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잘못된 거니까 해결하라는 얘기야. 됐니? 그다음 두 번째 확률의 총합은 얼마예요? 총합은 1인 거 너무 잘 아시는데요. 그쵸? 가끔 문제가 확률의 총합이라고 한 글로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pi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읽으셔야 돼요. p 몇 번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맞아? p 몇 번까지 n번까지 뭐 해라? 더해라지. 그럼 여기 보면 p 1번이 시작이죠. 여기 p n번이 끝번이 없나요? 그럼 1번부터 끝번까지 확률 다 더해라라고 읽히니? 그럼 그건 당연히 얼마여야 돼? 그렇죠. 써있으면 이대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시그마라고 헛뛰지 마시고 읽을 건 읽으세요. 괜찮습니까? 이 규칙을 지키면서 표를 만드시면 된다. 자, 그 아래 1020 좀 넘어갈게요. 1020 번 먼저 잠깐 볼게요. 1020번. 이거 지워도 되죠? 참고로 1020번은 난 안 풀 거야. 이거 지금 속도가 되게 쉬운 문제니까. 알겠니? 자, 1020번 보면은 거기 확률 질량 함수 그냥 간단하게 식이 써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이 식을 읽을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서 이거만 하라는 얘기야. 이 식 읽으실 때 거기 x는 1, 2, 3, 4로 써 있는 거다가 줄 딱 쳐보세요. 이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률 변수거든. 오케이? 근데 얘는 확률 변수가 얼마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렇게 해놓으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대로 확률 변수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까지만 그냥 푸는 거예요. 더 없어. 오케이? 그럼 그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이거 x가 1일 때 되잖아. 그치? 그럼 x가 얼마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1 넣으면 얼마야? k. 얘는 x가 2일 때라는 거지. 2 넣으면 몇 k? 4k. 얘는 4일 때라는 얘기지? 9k. 얘는 얼마라는 거야? 4일 때라는 얘기지? 16k야? 그럼 다 더하면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돼? 합이? 그럼 야 잠깐만 쓰면서 계산 집에 하고 포인트 잡으라는 거야. 이게 대단한 얘기야? 이 시험에 나오겠어? 나올 수 있지. 첫 페이지 쉬운 걸로 들기 쉬운 거 누구나 맞추는 거 틀리면 나한테 배우는 거 됐니? 오케이? 그럼 이건 여러분한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안 됐지? 그래서 문제가 될 놈은 그 다음 1022번부터 나오는 거야. 1022번 봐봐. (1022번도) 식으로 써져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1부터 어디까지야? 10이면 일단 겁나 많네. 이걸 다 더할 생각하니까 좀 어때? 불편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수학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막무가내로 노가다 시키려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니? 오케이? 예를 들면 너희들한테 1부터 그냥 100까지 더하기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수학적으로. 그치? 근데 뭐 난이도를 치자면 어때? 시간 내에 하긴 좀 힘든 일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수열의 합을 아니까 되게 간단하게 하겠지만 그 예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무의미한 노가다는 수업에서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지 않습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1부터 10번까지 다 더하는 그 무의미한 노가다를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 그래서 식을 봤더니 얘가 무슨 식으로 나타나니? 식의 구조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식의 구조를 보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문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식이 어떤 식으로 써 있어요? 분수식으로 써져 있는 거 보여요? 분수식을 겁나 많이 더하는 거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용어까지 기억난 거 좋은데 부분 분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줄칙 쓰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식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부분 분수로 풀어야 돼. 오케이? 까먹었을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필기하는 거고 필수 암기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수혈 때 많이 했어요 이미. 자, 부분 분수라는 건 AB분의 1이라는 애를 어떻게 써도 된다는 거야?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해서 써도 된다는 게 부분 분수였죠? 부분 분수가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니 얘들아?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 분수는 순차적으로 뭐가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야. 순차적으로 소거가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그 부분 분수를 쓰려면은 분모가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랑 곱했어요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1021번 선생님 식은 안 썼는데 거기 분모가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잖아, 맞니? 그럼 거기다 1을 넣으면 얼마야? 근데 그걸 2라고 쓰면 되겠냐고. 안 돼. 맞아. 그래서 걔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걔는 그냥 2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니? 뭐라고 써야 돼? 1 곱하기 2분의 2a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무슨 식 쓸 수 있음? 부분무수식 쓸 수 있음. 그래서 식을 보자마자 이게 안 떠오르시면 사실상 문제 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분의 2a 되는 거 맞아? 3 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2a 되는 거야? 어디까지 넣어야 돼? 10까지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 곱하기 11분의 2a가 되는 거네. 이걸 싹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더해져 안 더해져? 그냥 안 더해지니까 뭐에 목을 받아야 돼? 부분무수를 받아야 돼. 잠깐만 이거는 일단 할 건데 조금 아래로 가볼게. 그러면 야 그럼 그 아래 1023번도 뭘 쓰자는 얘기겠어? 이거 근데 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는이다 거기 px는 스몰 x 는이에요. 돼. 뭔가 좀 못한가 봐. 알겠니? 그 다음에 그거는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안 보이면 이것도 뭘 해야겠구나 하면 탁 보여야 돼. 부분무수 떠올라야 돼. 지금부터 외우시면 되고요. 야 그 밑에 1024번도 볼까? 야 이거 뭘 하라는 걸까 얘는? 그치 분모가 루트잖아.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유리화 해야겠지. 유리화해서 예쁘게 찹찹찹 없애야 되겠구나. 괜찮아? 그 아래 거는 집에서 해보시고 요거 선생님 먼저 할게 그러면. 자 근데 이걸 싹 다 더하는데 부분 분수는 분자가 얼마일 때만 쓰냐면 1일 때만 쓰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1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하면 돼? 2a로 묶으시면 돼.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만 남는 거지. 2 곱하기 3분의 1만 남는 거지. 맞습니까? 한번 쓰자. 다음부터 이렇게 안 씁니다. 이게 다 생략하고 빡빡빡 나갈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을 외우시는데 이걸 아직도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실제로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올라.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보통 앞에다가 어떤 걸 놓는 게 좋냐면 큰 거 놓으세요. 뒤에다가 작은 거 실수. 여기다 쓴 게 아니야. 미안해. 아니, 중요한 말인데. 요 A에다가 작은 거 집어넣으시고요. B에다가 큰 숫자 배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편의성을 위해서야. 필수는 아니고, 알겠니?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거 뭐야? 큰 거에서 뭘 빼는 거예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수? 역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보고 그냥 바로 쓰셔야 돼요. 어떻게? A분의 1 빼기 B분의 1 위치로. 괜찮아? 이건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외우시면 쓸 때 헷갈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야? 1이지.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계속 1이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인데 1을 역수 취하면 1분의 1이야.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서 계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이거를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분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쓰시면 되겠죠.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죠. 역수 취하면 1분의 1이지. 그리고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묶어낸 겁니다. 괜찮아? 그럼 다음 할일은 뭐야? 이렇게 분리해 주셔야 되겠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마지막 친구도 분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으다다다다. 벌써 규칙 보이죠? 이게 부분수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하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아까 부분 분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였어요? 순차적 소거라고 했지? 그게 이걸 얘기합니다. 순서대로 지워지는 거. 물론 바로바로는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띄엄띄엄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걸 앞에서 쓰라고 시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순서대로 지우자면 맨 앞에 한 개랑 맨 뒤에 한 개가 살아남겠지? 따라서 얘는 2a 곱하기 1은 이제 안 쓸 거고요. 남는 건 1 마이너스 11분의 1이니까 얘는 11분의 20a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합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인 거야? 20분의 11을 하고 풀게 됩니다. 자, 아까 내가 예문으로 풀어드렸던 첫 문제는 이게 시험으로 나올 만한, 물론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오케이? 근데 이게 빡세 안 빡세? 절대 안 빡세요. 알겠니?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어떤 거야? 얘인 거야, 이런 애. 됐습니까? 자, 맞죠? 넘어갈게요. 자, (1025번은)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이건 모를까봐 1025번 보시면 px가 3부터 5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이건 당연히 x가 3인 확률이야. 이거 범위로 써 있다고 이산 확률이 아닙니다. 연속 확률 아니에요. 여기 문제 위에 써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3, 4, 5, 6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산 확률을 묻는 거야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3인 거, x는 4인 거, x는 5인 거 합해요 라는 의미로 읽을 줄 아시면 된다는 뜻.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 3번은 표인데 이 표의 전체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30번 같은 경우는 미안해요 선생님 다른 그 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힌트만 드리고 집에서 계산해보세요. 왜냐면 더하기 빼기일 거기 때문에. 자, 1030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거기 2a랑 3a랑 b랑 더 확률이 합이니까 1인까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 다음 거기에 px는 4는 2분의 3 px는 2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그럼 x는 4는 얼마야? px는 4는 b네. 그치? 그 다음에 x가 2일 때 확률은 2a인가요? 문제 발표 봐야지. 나 표 안 그렸잖아. 맞아요? 그러면 b는 몇 a라는 거야? 3a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뭐해서 연립해서 푸세요 이런 얘기인 거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습니다.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031번은 터 풀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표 대신에 뭘로 나타낸 거야?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높이가 확률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처럼 표가 있으면 이거 해석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유형 4번 보시면 알겠지만 표가 있니 없니? 표 있는 놈 한 놈은 있긴 한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표가 있니 없니? 너네 보고 뭐 하라는 거야? 표를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근데 여기 위에다 쓸게요. 우리 표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 기준을 자꾸 문제를 읽어야 뭐가 걸리거든. 맞아. X 이름이 뭐야? 한글 이름. 확률 변수. 줄치세요. 그래서 문제에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모든 이제 문제, 특히 확률 분포 시리즈들, 오케이? 확률 분포 시리즈에서는 뭐가 확률 변수인지부터 먼저 빨리 찾고 가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 안 잡히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몇 번을 풀 거냐면 1035번을 냈다 푼으로 풉시다. 자,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6장에서 동시에 몇 장을 뽑을 때 3장을 뽑는답니다. 괜찮아? 근데 이때 적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뭐로 하지?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우와!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그치? 확률 변수가 뭐래? 3장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살짝 너무 이렇게 너네 가끔 글씨에 써있는데 이게 줄치라고 하면 그 줄이 막 문제를 막 뒤덮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게 줄 잘 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자꾸 넣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얇은 볼펜 같은 거나 이렇게 좀 문제 글씨가 손상 안 되게 줄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가 뭐다라는 거 포인트야. 작은 수.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럼 이걸 우리는 뭘로 그려야 돼? 표로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가장 작은 수가 가장 작은 건 얼마일까? 1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지. 또 2인 것도 가능하겠고 또 3인 것도 가능하겠고 4면은 그쵸 4, 5, 6 세 장을 뽑으면 4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는 4까지 가능한 거야. 이 생각은 우리가 집에서 숙제하면서 꼭 해와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원래는 이거 표를 다 완성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좀 미리 읽으세요. 표 그리기 전에. 문제가 원하는 건 x가 2보다 뭐 할 확률이야? 그러면 우리 요만큼만 알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그때 이제 확률을 계산할 건데요. 확률 계산의 첫 번째 핵심은 뭐야? 표본 공간부터 알아야 되겠지. 우리 조건부 확률부터 표본 공간 읽기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 그리고 표본 공간을 읽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할 때 라고 써있다고 했지. 여기 뭐뭐 할 때네. 그렇지. 6장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그지? 맞아요? 거기다가 줄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표본 공간 찾는다 라는 걸 자꾸 체크하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표본 공간은 6장 중에서 몇 장 꺼내는 거예요? 3장 꺼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꺼내? 동시에 꺼내지. 동그라미. 동시에 꺼내면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C. 63은 얼마야? 20. 오케이? 그래서 얘는 1일 때 확률은 20분의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는 걸 자꾸 읽어놓으시고 문제를 자꾸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럼 얘는 1이 가장 작은 수니까 1 일단 뽑아놔야 되겠지. 그리고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2개를 더 뽑으면 되는데 이 2개는 누구 중에서 고르면 돼?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다 가능한 거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2개 뽑으면 되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몇? 50. 5개 중에서 2개. 근데 순서 구분 발표는 없어요. 그래서 얼마? 10대. 인정. 자 그러면 2일 때 확률은 얘도 당연히 표본 공간 얼마야? 20이겠지? 얘는 뭐가 가장 작은 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일단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상을 그려보라는 얘기인 거야. 여러분들 중에 너무 문제만 요거 보고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그리면서 푼단다 얘들아. 알겠어? 그럼 2는 일단 있어야겠네. 맞아? 몇 장을 더 뽑아야 되는데? 2장을 더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1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 4, 5, 6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지? 그럼 4장 중에서 몇 장 고르는 거야? 2장 고르는 거잖아. 그치? 4C라서 6. 그 2개를 더하시면 20분의 16. 약분하면 5분의 4 정도가 나오나? 보내. 인정? 이렇게 표 그리는 연습을 할 건데 계속 할 건데 표 그릴 때 핵심은 항상 뭐다라는 거 확률 변수도 문제에서 빡 하고 찾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아래 유형 5번이고요. 오늘은 뭐 이거 유형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이거 하나는 하고 갈게. 숙제는 유형, 우리반은 유형 5번. 오늘 그냥 다 하자. 개념은 다 할게. 지울게. 빨리 하자. 빨리 마무리할게. 이거 안 하면 너무 아까워. 화장실 안 돼.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참아야. 큰일이 날 것 같으면 뛰어나가셔도 되기는 해요. 알겠죠? 자,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고. 자, 평균, 분산, 그다음에 표준, 편차인데 오늘은 그냥 구하는 것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오늘은 그냥 구하는 거. 근데 증명은 몰라서 사실 문제 풀 때 별 의미는 아주 크게는 없어. 물론 조금 있기는 해. 나중에 의미 읽을 때는 조금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식을 외우시는 것만 해도 일단은 충분하다. 그래서 1번 일단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확률 분포표가 필요해요. 확률 변수가 x1, x2, x3, 가다가 xn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그리고 그에 대한 확률이 P1, P2, P3, 가다가 Pn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총 합은 얼마여야 되고 1의
이겨야 되고 여기서 첫 번째는 평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수학에서 평균은 기호를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m이라는 기호를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는 기호도 쓰냐면 ex라고 기호를 써요. 사실 여기 2라는 건 이럴 때 expectation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여기가 기대치라는 뜻인 거야. 기대값. 오케이? 뭐에 대한 기대값? x에 대한 기대값. 오케이? 근데 수학에서는 그 기대값을 뭐라고 해? 평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기대값이라고 읽어도 좋고요. 평균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더 길게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자, 이 평균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오늘 식만 외울 거라고 했으니까 위치로 확인합니다. 얘를 곱하세요. 확률 변수랑 확률 변수 이렇게 곱하세요. 이렇게 곱하세요. 그걸 다 곱해서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래서 x1, p1이라 x2, p2라 이게 한글로 외우지 마시고 위치로 외우세요. x3, p3 해서 오다가다가 어디까지? xn, pn까지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산이라는 걸 구할 건데 분산은 수학에서 기호로 vx라고 써요. 됐니?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이런 수학 상식은 알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분산이라는 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뭐가 됐어? 표준 편차 됐던 거 기억하니? 그럼 거꾸로 표준 편차를 뭐하면 제곱하면 분산이 뭐이기도 하지?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쓰기도 해. 근데 얘는 압도적으로 이 기호를 많이 써. 알겠니? 얘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얘는 참 얘만 알아도 돼.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아까 이거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x의 평균이라고 읽기로 했었지? 얘는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빼기 m은 아까 뭐였어요? 평균이었죠? 그래서 평균을 지금 뭐했어? 제곱했지? 걔를 뭐하면 돼? 빼면 돼. 그래서 한글 버전으로 읽으면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을 제곱한 걸 빼요.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좀 더 설명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분산 구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구나? 평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도 쓰고요. x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그냥 단지 시그마라고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분산에다가 뭘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나오면 되기 때문에 분산까지만 잘 구하시면 돼요. 자, 거기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서 지금 몇 번 빨리 끊을 거냐면 거기에 1045번을 빨리 하고 끝낼게요. 확률 변수가 1, 2, 4, 8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4분의 1, A, 8분의 1, B라고 되어 있고요. 한 건 1이 되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확률을 다 더한 건 이겨야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일단 얼마나 한 거야? 8분의 2, 8분의 3, 8분의 5라는 거야. 일단 찾아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구할 거야. 오케이? 평균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겠지? 이렇게 곱하면 일단 얼마? 4분의 1,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은 8B, 다 더해서 얼마나 하는 거예요? 5라는 거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8B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24, 6분의 17 하고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급하게 계산했으니까 중간에 계산만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나와요. 괜찮니? 이렇게 선생님 연립하시면 2A 플러스 B는 4분의 5라고 치고 2A 플러스 8B는 4분의 17이라고 하면 둘을 빼면 마이너스 7B는 마이너스 4분의 12가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7분의 3 되는 건가?
잠깐만. 저 위에 A 플러스 B가 8분의 그러게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2가 4분의 5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b가 4분의 10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래서 b는 얼마? 2분의 1. b가 2분의 1이니까 a는 8분의 1. 이렇게 두 개 일단 챙겨 놓으시고. 이거 괜찮나요? 자, 마지막으로 뭘 구하냐면 분산 구하래요. 괜찮니? 그리고 이쪽을 좀 지울게요. 다시 칸이 없어가지고. 자, 평균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A라서 내가 어쩔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통분하는 편입니다. 미리 통분하시면 8로 통분하면 얘는 8분의 2야. 통분을 미리 해놔. 얘는 8분의 4야. 8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야. 다 돼서 8인 거 1이고 확인하면서 괜찮니? 자,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분산거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자고 했잖아. 그치? 그럼 x의 평균은 그냥 x랑 얘랑 곱해서 더했던 거 기억하니? 그럼 당연히 제곱의 평균은 뭘 하는 거? x를 제곱한 거 1, 4, 16, 64야? 제곱한 거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면 그게 제곱의 평균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이미 통분을 했으니까 8분의 1로 퉁치시면 돼요. 자, 1이랑 2랑 곱하면 2인 거 맞아요? 4랑 4랑 곱하면 16인 거 맞아요? 분모는 8로 통일했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곱한 거야. 그 다음에 16이랑 1이랑 곱하면 16인 거 맞아요? 마지막으로 64랑 1이랑 곱해도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8분의 32, 34, 98이 되겠네요. 약분 조금 더하면 4분의 49. 자, 아직 안 끝났어? 그럼 분산은, 최종적으로 분산은 아까 우리는 요 교재하는 동안에는 식 한 번씩 꼭 쓰면서 푼다. 알겠니? 제곱의 평균에서 못 빼기로 했어요. 평균 제곱 빼기로 했지? 제곱의 평균이 아까 4분의 49였죠. 평균은 아까 찾아놓은 게 얼마였어요? 5였거든. 그래서 5를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49 마이너스 25가 맞죠? 평균이 5가 맞죠? 네, 근데 실수. 죄송해요. 이거 이거 잘못됐네. 아씨. 시간 32, 34. 이 더한 다음에 잠깐만 아씨 미쳤나봐. 아 이게 8분의 이런 여기 잘못 썼네. 미안해요. A가 8분의 1이고요. 이거 진짜 그래서 B가 8분의 4였네요. 여기 때문에 있었네요. 미안해. 빨리 얘기해줘야지. 나경이 4 입 집어넣고 알았어. 오우 잠깐 못했네. 256 맞아. 이거 네. 그러면 계산은 뭐야? 6, 22, 250, 278. 그냥 8분의 278이라고 쓸 때요. 8분의 278. 8분의 278.
얘는 8분의 278에다가 빼기 여기다 8 곱하시면 200 됩니다. 참고로. 더하기 빼기 집에서 찾네? 알겠니? 그럼 8분의 78이 되겠고요. 약분하시면 4분의 30 구하고 미안하다. 더하기 빼기 중간에 나눠주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숙제 미리 말씀드리면 숙제는 유형 쭉 가서 표 그리는 것까지는 숙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68번까지가 숙제예요. 1068번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